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건희 국정농단과 관련된 폭로와 그 이면의 권력 싸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김건희 씨의 국정개입 논란까지 얽힌 대형 권력 드라마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23년 11월 창원지검에서 작성된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며 상황이 급변합니다. 수사보고서는 김건희 씨가 국정 운영의 실질적 주체였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으며 윤 대통령은 그저 조력자에 불과했다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보고서를 이미 알고 있었고 나는 당신들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며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는 한동훈의 완전한 손절을 의미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슈를 덮기 위해 검찰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조차 더 이상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검찰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라인과 한동훈 라인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고 결국 검찰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며 구속 기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보고서는 김건희 씨가 단순히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임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입을 넘어선 농단에 가깝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구가 개인의 사익과 권력 욕망을 위해 이용된 셈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무시하고 비상계엄까지 밀어붙이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헌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게이트 보고서를 통해 김건희 씨의 행태를 알게 된 이후 그녀와의 협력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검찰과 정치권 내부의 권력 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한동훈은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정치적 거리를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도 균열을 일으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진실은 여전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특검과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빨간약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시네요. 그때 한동훈이 네.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용산이 생각하겠어? 이거 김건희 특검 통과인데? 그럼 끝인데? 그렇죠. 한동훈이 협조하려고 마음먹네? 이것도 이제 막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도 겁나지만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이제 도저히 김건희는 보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확고하잖아요. 총선 과정에서도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계속 일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한동훈이 그 시점에 정면으로 용산과 맞서는 이제 그 뒤에 시나리오를 한번 보십시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실패하고 한동훈을 불렀다 만났다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겠다 막 이런 일들의 출발 지점이 11월 25일 날짜는 제가 특정할 수 없지만 전후에 일이 있었다. 그때 김건희로 향하고 있다. 그게 끝이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슈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나 짚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구속 기소라고 하는 하나의 성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관선 행정관님이 뭔가 되게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시키냐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말씀 맞는 게요. 네네. 제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그 11 작년 11월 대국민 담화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촉각을 세우고 민정과 검찰에서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전화를 해봤거든요. 전화를 해봤는데 딱 공통된 두 개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것은 그게 이제 계엄으로 이어지는데 공통되기는 이 내용을 볼 때 도저히 이거는 수사를 안 하고는 안 되고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수사하면 크게 터질 것이다. 네. 두 번째, 한동훈은 이걸 다 알고 11월 말부터 손절했다. 끊고 네. 안 도와준다는 것을 용산도 알고 있었다. 딱 이거 두 개예요. 근데 아까 이제 간단하게 앞에 다른 걸 다 빼고 다 결론 말하면 두 개고 아까 우리 전 대표님께서 김건희가 국정 개입을 했잖아요. 농단을 했다. 네. 저는 그 말에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은 거기에 수사를 한 사람의 보고를 받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국정 운영은 김건희고
국정 개입이 윤석열이야 그러더라고요. 농단이 아니고 국정 운영을 김건희가 직접 했다. 국정을 갖다가 김건희가 국정농단 개입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이 모든 증거를 봤을 때 국정 운영은 김건희, 국정 개입은 윤석열 이렇게 보면 맞아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됐든 말든 하여튼 요점은 그거네요. 윤석열 씨는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가 더 이상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더 큰 게 터지겠구나. 그래서 최후를 막으려고 일단은 한동훈을 조금 불러가지고 확인 좀 해보고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동훈은 이미 그 전부터 이 상황에 대한 걸 다 알고는 난 니네랑 같이 못 가. 손절이야. 이런 태도를 취했고 매우 화가 난 윤석열 씨는 더 이상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터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우리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이 계엄을 한번 정치하게 실행을 해서 성공 가능성을 따져본 다음에 한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뭐 아니면 도다. 그냥 뭐 아니면 도다. 결국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한번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해보자.